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조직이 되자, 비전에 성실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은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그리고 대통령님의 자문에 응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는 국내외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전 민족적인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모으는 이런 역할이 우리 민주평통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조직이 되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전에 성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 민주평통 사무처에는 약 340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중앙 사무처에 한 100명 정도가 있고요. 전국 시, 도, 시군구에 한 240분 정도가 행정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0분의 직원들이 모두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평화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비전에 성실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효율성이 필요하고, 창의성이 필요하고, 전략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한 2주가 지났는데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인식하다시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은 사실은 하나의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정책은 3대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되었는데, 그것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단순하게 한반도 문제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동아시아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접근이죠. 그리고 그것을 평화와 번영을 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5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에 비하면은 조금 이렇게 좁아진 느낌이 있지만 한반도라는 것을 설정했고요. 그런데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은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적인, 또 대북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같은 맥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개성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상황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뀐 게 있죠.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조적인 관계였다면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자회담 같은 합의문이 도출되어 있었다면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본격적인 대립, 이것이 시작이 되었죠. 이른바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되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힘든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능력, 핵에 대한 완성도가 달라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개발의 초기였다면은 지금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죠. 그 신년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추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한다는 거죠. 그것에 필요한 것은 국제적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관계인데요. 남북 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합의를 이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측면에서 지난 2018년에 이루어졌던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19 평양 선언이라든가 이 합의를 중시해서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또 이번에 북한에서 8차 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남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강조한 것이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합의가 있었죠.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4.27 합의가 있었고요. 평양 선언이라고 하는 9.19 합의가 있었고, 그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의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이 합의를 이행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은 다시 남북 관계가 봄날 같은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신년사에서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남과 북의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 나아가서는 2007년에 남과 북 사이에 합의되었던 14선언을 이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합의됐던 6.15 공동선언을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 사이에 1991년에 합의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1972년에 남북공동선 7.4 남북공동선언, 이런 역대 정부가 이렇게 했던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남북 관계의 초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합의를 바탕으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는 적대성의 철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비핵화를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죠. 북한에서 강조하는 적대성 철회와 미국에서 강조하는 비핵화의 진전, 이것을 저는 이루는 방법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던 미국과 북한에 간의 합의,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님께 자문하고 건의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통일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히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평화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평화를 강조하셨어요. 평화 없이는 통일이 없죠. 아직까지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종전도 선언되지 못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도 못했고 평화체제가 형성되지도 못했죠. 저는 이 평화라는 부분을 개념에서부터 해서 우리의 활동 방식까지 여러 차원에서 저는 우리 전체 자문위원들, 나아가서 온 5천만 국민들,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작년 가을에 정기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 도, 시, 군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도록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은 전국 시군 구에 모두 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차원에서는 지역회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지역협의회, 시도 단위의 지역회의가 지자체와 연합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이런 행동이 원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지자체 간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우리 지역협의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2021년도에
제가 좀 중점을 두고 또 우리 사무처 전체가 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